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또 볼 것도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진짜 빠르게 오늘의 주요 뉴스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빠르게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금융주가 난리, 하루 시차를 두고 미국 은행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아니 길이 근데 금리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빅스텝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크게 벌어지면은 지방은행 등 체력이 약한 금융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큰 은행들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쭉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융 부분의 문제는 당연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15년 전에 미국은 크게 한번 뛰었었죠. 금융 위기가 그때 있었는데 베어 스턴스가 무너진 이후 리먼 브라더스까지 날아가며 전 세계가 타격을 입은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빅스텝이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 공개될 고용 보고서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따라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까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큰 뉴스가 나오면 내일 바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 녀석이 좀 문제라고 합니다. SVB 파이낸셜. 아마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요 녀석 SV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이 어제 60%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러다가 연쇄적인 파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단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SVB 파이낸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대형은행까지 흔들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다만 15년 전에도 이러다가 한번 터진 바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잘 대응하겠지만 우려는 조금 남아있겠죠.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0일 안에 주가 폭락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레리 맥도날드가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네요.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증시 분위기가 갑자기 나빠지니까 이러한 음모론까지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한다는 이유가 뭔가? 바로 파월이 빅스텝을 암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리먼 시스템 위험 지표가 시장 붕괴를 가리켰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리먼 시스템이 뭐냐? 바로 주식과 신용시장의 위험도를 측정하게 만든 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1%가 올라갈 때마다 중산층 가정의 주머니에서는 500억 달러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부유한 사람들은 이럴 때도 잘 버티겠지만 중산층은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한 번 더 크게 올 것이며 이게 바로 증시 폭락 트리거가 아니겠는가 이런 예상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뭐 다른 말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건 맞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 실적 쇼크가 나오면은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은 시국에는 진짜 실적이 지키는 애들, 단순히 몇 년 뒤에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지금 또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 그 와중에 실적 성장도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스닥이 하락해서일까요? 오늘 2차전지 기업도 같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일단 미국 전기차가 주가 하락을 하고 있고 외국계 리포트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맥쿼리 증권은 에코프로 BM이 너무 단기간 급등했다며 매도 의견과 함께 12만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지금 가격이 19만 3천 원인데 12만 원은 너무하죠. 그리고 UBS 증권도 마찬가지로 매도 리포트를 내며 13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과연 이 에코프로비엠 어디로 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한국계는 조금 반대라고 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25만 원을 제시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미국 증권사가 맞을까요? 아니면 한국계 증권사가 맞을지 이 부분 또 우리가 관심 있게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겠죠.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블랙록 삼성증권 3대 주주. 지금 같은 시국에 증권주를 사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블랙록은 삼성증권 주식을 추가 매수해 5.4%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국내 주요 증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참고로 지금 삼성증권의 편은 5 내외 그리고 예상 배당은 6에서 7%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진짜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무조건 평생 들고 갈 만한 주식 타이밍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데 블랙록도 이런 부분을 노리고 투자를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게다가 증권가에는 ST 호재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내서 증권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OCI 분할 전 매수해라. 현대차증권에서 OCI 목표가 16만원을 유지하며 인적 분할 전에 매수해라 이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로 인적 분할은 5월 1일 날 나타날 예정이며 신규 상장사인 OCI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베이지 케미칼 등의 사업을 영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분할 후에는 그간 관심 바뀌었던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또한 지금 실적을 봐도 충분히 저평가 국면이라며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OCI 한번 공부해보시고 안 그래도 요즘 뭐 태양광이 좋니 많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한번 공부해보시고 야 괜찮은 기업이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5월 1일 전에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성일하이텍. 야 이 주식은 진짜 너무나 뛰어난 주식이죠. 폐배터리는 너무나 좋은 섹터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섹터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와중에 한국투자증권은 성일하이텍에 대해 전기차 수요가 급하게 늘어나며 폐배터리 시장도 급성장할 것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은 24년에 신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매출액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며 참고로 3공장은 지금 1, 2공장의 3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햇반 여기서 사세요. CJ제일제당과 쿠팡의 싸움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쿠팡 쓰시는 분들 햇반을 못 시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J제일제당이 네이버 쇼핑이랑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아마 깜짝 놀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작년에 제일제당과 쿠팡이 마진율 협상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졌었는데 그런데 수많은 업계에서는 당연히 지금 시장은 쿠팡이 꽉 잡고 있으니까 쿠팡이 결국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네이버에서 이제 최근 들어 내일 도착 서비스를 시작을 하자 분위기가 전환되고 제일제당이 쿠팡이 아닌 네이버랑 손을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조사 입장 그러니까 제일제당을 비롯한 이러한 제조사 입장에서는 쿠팡보다는 네이버가 더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쿠팡은 로켓 배송 상품을 직매입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들여서 자기가 발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결정권을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겠죠. 하지만 네이버는 제조사가 브랜드관을 운영하니까 제조사도 더 유리한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더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제당과 쿠팡의 싸움에 이제 네이버가 끼어들게 되면서 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만 보면은 쿠팡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영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필수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이제 학교 끝나고 문구점 갔다가 그리고 다이소 갔다가 인생 내컷 찍었다가 마지막에는 버블티 한 잔 먹고 집에 가는 게 이게 인생 최고의 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라떼는 노래방 아니면 PC방이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자영업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 중인데 일단 PC방이 20년 전에는 무려 2만 개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천 곳밖에 안 되는 반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면 사진 촬영 업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생 네컷 그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매년 10%가 넘는 성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이 늘어난 거는 바로 반려동물 관련이라고 합니다. 애완용품점도 매년 10%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거는 딱 이게 나왔는데 소형 서점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좀 색다른 느낌이죠. 뭔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고 책을 읽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볼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서점이 요즘 들어 조금 늘어난 추세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흑자라더니 날벼라. 한국거래소에서는 결산 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이런 상황에 유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건 바로 불공정 거래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을 우리가 딱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시랍니다. 우리 흑자 전환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니까 주가가 빠르게 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식을 열심히 투자했는데 그런데 최대 주주가 갑자기 지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실적이 딱 나오니까 이게 흑자가 아니네요.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말로 흑자 전환 공시를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호재를 유포한 뒤 감사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되는 거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흑자 전환 공시만 보고 이거 흑자 전환 했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한 번 더 두드려보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을 어떻게 고르는가 바로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흐름.
갑자기 뭐 바닥권에서 급등을 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예로부터 거의 대표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분 구조가 자주 변동되고 최대 주주가 자주 변경되고 이런 곳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꼭꼭꼭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공시도 무조건 믿지도 말라,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시진핑 3연임 확정. 중국 전인대 회의에서 시진핑은 국가 주석의 만장일치로 3연임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당대회에서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중국 건국 이후 국가 주석이 3연임 하는 것은 시진핑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디지털 정보를 총괄할 데이터국과 금융총괄 금감총국 신설을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으로 중앙기관 정원도 감소했으며 98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감원이라고도 하네요. 어쨌든 중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TSMC 더 간다. 오늘 삼성전자는 다시 5만원대로 내려왔죠. 59,500원인가 여기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TSMC 주가는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TSMC의 목표가를 105달러에서 115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지금 가격이 숫자도 좋네요. 88.88달러니까 30% 이상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TSMC가 오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AI 때문인데 글로벌 AI 종목 핵심 수혜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I 프로그램을 훈련 그리고 구동하는 것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등 고객사들이 GPU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TSMC가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며, 한편 맥켄지는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시장 규모가 21년 대비 30년까지 무려 55%나 증가할 것으로 또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TSMC만 가지는 않겠죠. 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는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길게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길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입니다. 4월에서 5월부터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노선이 코로나 이전의 절반까지 회복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17일부터 점차 늘려 5월까지 주 55회로 증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LCC들도 중국 노선을 증편 소식을 발표하며 중국 노선이 갑자기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항공권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해지겠죠. 혹시나 중국에 가실 일이 있다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는 한일전 그리고 또 더글로리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